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수 농축산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신 박근배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철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미화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 1번 현황과 2페이지 부서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페이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안성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에 부지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에는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완료하였으며 10월 초 부지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실시 설계 중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서 관내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교 총 994명을 사업 대상자로 공모 선정하여 2학기가 시작된 지난 9월부터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3종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아침 간편식 품목을 개발하였고 참여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높게 평가되고 있어 25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하드웨어 사업 중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로 기능과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은 금년도 11월까지 농식품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소프트 사업은 생산자 조직화로 330여 명의 생산자 출하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향후 생산농가 개별 현장 방문을 통해 품목별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성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및 판매 촉진 사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촉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세계 소프트 테니스 대회 및 바우더기 축제 농특산물 직거래항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 연간 총 25회에 걸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과일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 지역 과일로 오픈목, 멜론, 대추, 블루베리, 황금향, 딸기를 공급하여 생산농가 소득 창출과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역산 과일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 농산물 활용 공공급식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회 5개 사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공급 추진되고 있고 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대체로 지역 먹거리 공급에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조직된
농가를 활용하여 공급 농산물 다양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공산품 수출 다각화 및 신시장 개척 사업은 상하반기 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130만 불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MOU 체결 사건을 추진하였으며 배, 인삼 등 지역 농산물 현지 홍보 행사를 통해 수출 증대 및 신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추진은 직매장 6개소와 직거래장터 3개소에 9월 말 기준 74억의 지역 농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금년도 매출액 목표 100억 이상을 초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승수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직위설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예, 얼마 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내해울 광장에서 행사한 거 활활 페스티벌 했었잖아요. 네, 그날 좀 매출액이 있었던가요?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 네. 팀장님. 네, 유통기획팀장 심상철입니다. 그 농가들이 한 20여 농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타 이제 그 가공품 하시는 분들 해서 그때 매출액은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매출액 2,500만 원 정도. 그 혹시 소프트 테니스 대회도 농특산물 부스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7개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30여 개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한류하고 이 컨셉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전통놀이라든지 한식 체험 위주로 갖고 실제 판매도 이루어졌는데 축산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아, 1억 3천만 원이요? 네, 네. 5일 동안 6일 정도 저희가 6일 운영했습니다. 6일 예. 운영해요. 그 신활력 플러스 그 활랄 페스티벌 가면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소비자와의 접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은 거여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아파트마다 이렇게 장터가 쓰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이틀 3일 동안 대형으로 굉장히 입주자 대표 회의랑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부스 막 두세 개라도 이렇게 안성시가 안성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랑도 그냥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좋은 의견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년도에는 네. 그 우리가 액션 그룹이라든지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그 아파트에서 하는 거하고 접목해서 장초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이 오는 게 또 저희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 진짜 어려운 게 농가 조직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좀 성과가 있나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저희 현재 그 7개 품목에 현재 그 7개 품목류에 한 330여 명이 1차 모집이 됐고요. 저희가 그 모집된 류별로 다 교육을 또 준비하고 있고 현장 견학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1년 동안 뭐를 생산하는지 어떤 작부 체계를 갖고 있는지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계약을 통해서 면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실제 작부 체계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게 연중 생산되는지를 알아야만 저희도 마케팅에 접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직된 농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공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직거래 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하려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하나만 더 제안드리면 새벽 시장이나 이런 그 신활력 그 페스티벌이나 이렇게 소량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것들 많은데 새벽 시장은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뭐 간단한 포장재가 또 요즘 환경 오염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다량으로 요즘 1인 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1인, 2인 가구가 많아서 소량을 이렇게 포장해서 소량도 이제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잘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아. 시도하면서 네네네.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동농협 그 로컬푸드 같은 경우만 봐도 어느 정도는 간단한 포장들이 소량으로 돼 있어서 구매하기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천치 의원님.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에 대해 여쭤볼게요. 요 3개 교회에서 했는데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나요? 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뭐 23개 종이라고 그러는데 네, 주는 게 그 예,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그 현재 만족도한 결과는 한 70% 정도가 제품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리고 계속 하고 싶다는 의향이 한 80% 정도. 예, 현재 나온 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그쵸. 재작년인가 10억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샘플로 해서 호응도를 조사해보고 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만족도가 상당히 저도 듣기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제품은 이제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따져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많은 학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있죠? 네, 작년에 미국에서 뭐 홍보 행사하고 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국에서 지금 배 수출 나가는 게 미국, 베트남 이런데요. 미국에는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매년 홍보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제품도 잘 그때 가서 호응도가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가공품 같은 거 안 그런가요? 완성에서 가공품 같은 거 팀장님. 네. 유통지원팀장 김미화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는 원예농협에서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홍보 차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34억을 수출했고요. 올해는 10억 정도, 9월 말 현재 10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4월에는 캐나다를 신시장 개척으로 다녀왔고요. 10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다녀왔습니다. 해당하는 그 우리 의원님께서 여쭤보는 그 식가공 이렇게 음식 가공품은 홍삼 제품이 좀 있고요. 화장품, 카라반 이런 게 해당하는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성의 농산물, 농공산품 네. 그 한 해외 수출액이 얼마나 되죠? 우선 농공산품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삼, 배, 쌀, 포도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는 81억이었고요. 올해는 9월 말 기준 40억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줄었지? 네, 배 작황이 작년에 그 작황이 안 좋아서 배 수출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내수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수출을 선호하지를 많이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보고가를 통해서 싱가포르에 배를 좀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보내고 싶어 했는데도 원예농협에서 배가 없다고 해서 기술 보고가에서 30kg 정도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싱가포르에 홍보차 보냈다는 얘기를 그저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에서 농민들이 수익 창출될 수 있도록 해외도 좀 판매 촉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적극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영 의원님. 네, 주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지금 3개 학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내년에는 몇 개 학교로 좀 확대를 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3개 학교고요. 신청 자체도 3개 학교였어요. 예, 근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해보다는 증액해서 어느 정도로요? 내년도에 2억. 12만 2억이요? 예. 시 자체 사업이요. 예. 예,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나 아니면 인원수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예. 몇 개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2억 원 정도면.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라서 신청 자체가 3건밖에 없었던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도는 좀 많아질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가히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네.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뭐 교장 선생님들은 되게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산을 그렇다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는 없어서 중간 올해는 이게 저희는 1,600만 원으로 시범 사업을 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로 해서 일단은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제 공도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님들이랑 좀 간담회를 하다가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몰랐대요 일단은. 예, 모르셨대. 학부모님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지 모르셔서 저도 뭐 말씀드린 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3개 학교만 선정돼서 한 거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가 될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만큼 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뭐 학부모님들이나 뭐 학교 선생님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본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대적으로 저희가 대폭 확대를 하기보다는 그 지금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씩이라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학교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면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정이 어렵지만 좀 더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 그 학교도 3개 학교가 아니고 내년에 2억 원 정도면 한 10개 가까이 되려나요? 혹시? 일단은 그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보고요. 이 신청이 좀 많다면 재정 여건을 봐야 되겠으나 추경이라도 담는 방향으로 사업을 네, 아까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정천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거 예산을 처음에 작년 본 예산이었나요? 이 삭감을 시킬 때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저는 좀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 설문조사도 했잖아요. 이것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학생들이 직접 설문한 거죠?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학부모는 있나요? 그거는 우리 팀장. 네, 팀장님. 네.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제품 선호도 조사를 이제 조금 추진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아직 대상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설문조사. 네, 그거 설문조사한 거 결과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한번 학부모님들도 한번 받아보세요. 어느 정도 네. 선호도가 나오는지.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간편식 관련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히 이게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간편식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양은 어떻게 정도 나옵니까? 가격 대비는 한 일식이 한 4,000원 정도고요. 저희가 과채류, 뭐 우유나 식혜, 음료하고 요 쌀빵, 뭐 머핀, 뭐 페스츄리, 소세지빵, 뭐 초코빵
뭐 흰떡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23종을 돌아가면서 넣거든요.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뭐 좀 안 좋은 거는 좀 하고 이렇게 선호도를 조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지금 다른 것도 질의가 있는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9페이지 과일 학교 급식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22,000명입니다 대상자가. 근데 여기도 이제 그 꽤 많이 용산물 25회나 이제 됐는데요. 제가 이제 들은 건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어린아이일수록 이제 그 버려지는 양이 좀 많다. 그거를 확인이 혹시 가능하시면 물론 이제 판매 실적도 좋고 하지만 귀하게 만든 건데 버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유치원 쪽이 많답니다 여기. 저희가 양이 좀 많다 해서 그 돌봄 그 하시는 분들 있죠? 교사들이 알려주셨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6개 매장과 직거래 장터가 한 3곳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매출을 보니까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요. 보니까 올해가 이게 좀 특별한 대책이 또 있으신지 목표는 달성해야 되니까요. 그중에 경기 직매장은 좀 이제 매출 좀 늘었고 한 곳만 늘었더라고 보니까요. 그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올해? 올해 매출이 좀 줄은 거는요. 그 장마철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좀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 크레임이 걸렸고 추석 때 또 대목이었는데 우기가 비가 와가지고 추석 대목을 좀 못 본 부분이 있고 지금 인근에 중소형 마트가 많이 생겨서 사실은 저 직거래 장터 매출은 점점 좀 주는 추세는 맞습니다. 예, 맞고 그리고 또 그 새벽 시장 직거래 장터 중에 새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고 전년도에는 좀 회원끼리의 그 문제 때문에 그 회원끼리 뭐 잘해보자 뭐 이런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집행부도 새로 돼 있고 법인도 새로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뭐 더울 때 하는 천막이라든가 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도 신경 쓰고요. 농협협동조합하고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안성이 아니라 소비지 직거래 뭐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광진구라든가 남양주 이스테이 별내 아파트 소비지 직거래까지도 해서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광진구는 계약이 된 겁니까? 협약이 된 겁니까? 협약이 아니라 거기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한번 갔고요. 그 광진구하고 그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아파트인데요. 한 번씩 가서 호응도가 좀 좋았어요. 그리고 김장철에 다시 한번 가기로 이렇게. 남양주시 근처에 혹시 시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연천이 가깝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유통지원팀장 김미아입니다. 위원님 그 남양주 옆에 가까운 데가 어디신지 여쭤보신 겁니까? 네. 가평이 가평. 이지 않을까? 거기도 로컬푸드가 있죠. 아, 가평군도. 예, 있을 있습니까? 거라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농공산품 그 수출할 때 그 물류 지원이 이제 농산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별한 또 사업 다른 데로 확대할 사업이 있습니까? 안성시에서? 네. 예, 유통지원팀장 김미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출 물류비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TO로 수출 물류비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던 물류비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국비로 AT를 지원하는 사업과 도시비 지원 사업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해당하는 특정 작물 육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나 수출 장려금 지원 병목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12억 원으로 33개소에 600만 원 정도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승수 농축산유통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고과장 서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관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서인구 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병철 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중부농업기술상담소 이건호 주무관입니다. 서부농업기술상담소 오준옥 주무관입니다. 2024년 농업지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부서 업무 성과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입니다. 4개 농업기술상담소를 중심으로 농촌 지도사업 집중 지원과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업협의체를 운영하고 영농기술교육 1,121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화장목 실증 연구 및 시범사업 11종 144헥타르를 추진하였습니다. 4쪽 자율주행 농기계 시범 도입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교육 5농가를 실시하였고 자율주행 농기계 6종 13대를 구입하여 동부와 서부 임대사업소에 배치하였습니다. 5쪽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인에게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용 농기계 8종 38대를 구입하여 귀농 귀촌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 대행 작업을 통해 농작업 잔재물의 퇴비화로 지력을 높임과 동시에 소각 방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77농가 12헥타르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농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속 차량 표시 등 54대와 경운기 방향 지시 등 14대를 부착하였습니다. 8쪽 계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입니다. 중소농업인 대상 경영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 경영 개선 교육 25회 325명과 체험농장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2개소,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 개선 처방 35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안성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및 영농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 61명 선발과 안성에서 살아보기 93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인 선도농가 멘토링 사업 4개소,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전문 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중장기 농업기술 교육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업 마케팅과와 발효학과를 운영하였습니다. 2개 학과 교육생 40명 중 36명이 수료하였으며 특히 발효학과에서는 교육생 20명 전원이 장류 제조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1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강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가공 창업 교육 30명, 라이브 커머스 및 유튜브 마케팅 20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19개의 시제품 개발과 7개의 품목 제조 보고를 하였습니다. 12쪽 시민 참여 도시농업 공동체 공공텃밭 운영입니다. 도시민에게 영농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랜드와 공도 용두리 2개소에 공공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총 589자를 분양하였습니다. 13쪽 치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운영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농업 전문가 20명을 양성하였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시 치유 농업 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찾아가는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 운영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도시농업관리사가 방문하여 화분 흙 교체, 병해충 방제, 영양 보충, 관리 방법 교육 등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개소를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한 농작업 생략화입니다. 단기 임대 5,750건, 장기 임대 5개소 2종 6대, 자율주행 농업기계 6종 13대를 추진하여 농업인 노동력 절감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임대 농기계 교체 구입을 통한 원활한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가 많은 동력 제초기 등 농기계 11종 25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17쪽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 100대, 농기계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교통안전 전광판을 2개 지역에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8쪽 농기계 안전 사용 및 현장애로 기술 교육입니다. 청년농, 여성농,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정비 능력 배양 등 맞춤형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교육 4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입니다. 발작물 공동 경영체를 대상으로 주작목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기종별 내구 연수 동안 장기 임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강 작곡 작목반, 서운 농민회, 일중 농협 3개소에 양파 수집기 등 19종 25대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농기계 지원 및 실용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행관리기, 전동 분무기 등 소형 농기계 4종에 312대를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그 농기계 임대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을 따로 하는 배경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농작업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본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내려오실 때 농기구라든지 기계를 다 구비해가지고 농사를 다 짓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작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영농에 좀 쉽게 정착을 하고 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용 농기계를 따로 먼저 이렇게 구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좀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농인 전용으로 따로 구입해서 귀농인한테 우선 대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그 임대 농기계들이 수요가 영농철에 많이들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날짜에 농작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귀농인마저 그때 하게 되면 더 뒤로 밀리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먼저 배정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농기계 도입해서 자율주행 농기계도 있는데 그 지금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고령화가 됐고 이제 쌀 농사 같은 거는 노동력이 그다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쌀 농사는 지을 수가 있는데 밭농사 지금 쌀 과잉 문제가 과잉 생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밭농사로 옮기거나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노동력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고령화된 분들이어서 농기계 사용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면 되는 걸까요? 지금 벼농사에서 쌀이 과잉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다가 올해는 워낙에 그 기후 이상으로다가 고온으로다가 쌀이 지금 수량도 적어지고 다음에 등급도 떨어지고 재현율도 떨어지고 해서 생산자, RPC 관계자, 소비자까지 모두 지금 올해는 벼농사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안 좋은 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밭농업 쪽으로다가 저희가 더 식량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렇게 경주를 하고 그쪽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밭농업이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계화입니다. 근데 기계화를 하기 위한 또 근본 조건은 경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다가 1,200평 구간씩 이렇게 다 이렇게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널찍널찍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계들이 개발되고 실제 쓰여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밭농업에서는 이게 다 평지가 아니고 구릉지고 뭐 이게 딱 사각으로다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이 기계화가 솔직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발전이 좀 더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계신 분들도 하시던 분들만 이제 작업을 좀 하는 부분이고 확대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농업지도과에서 임대 사업 많이 하는 이 농기계들은 그럼 대부분 벼농사 관련 농기계인가요? 아닙니다. 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네. 임대 사업소에서 이렇게 매일 하루 단위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단기 임대 장비는 밭작업용 부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농협 같은 데다가 장기 임대를 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논농업도 나간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율주행 농기계들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밭농사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트랙터를 거기다가 이제 장비를 부착을 해가지고 자율 GPS를 부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나간 장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밭농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많이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거는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IT 기술도 좀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네. 저희가 올해는 5농가에 한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을 먼저 병행을 해서 5분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별도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저희 자율주행 농기계를 임대를 하시려면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올해 5명 했지만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자율주행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령이어서도 배우시면 하실 수 조작이 있습니다. 가능 예, 하실 수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지난달 말에 저희가 그 자율주행 그 한번 연시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시장님도 오셨지만은 시장님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액정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시키는 대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고서 자율주행을 했던 시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령자 분들도 충분히 이론 교육을 다 습득하시면은 작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어쨌든 정책적으로 기후가 너무 이제 달라져서 대체작물 육성이라는 큰 방향을 하나 잡고 앞으로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밭농사가 너무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다면 밭농사 위주의 소규모 기계 그런 것들에 좀 더 역량을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이요. 원래 600농가 정도 목표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 77농가 6월 달까지고 그래도 총 얼마나 하신 걸까요?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 처음에 왔을 때에는 이거 신청 받는 그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다가 이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그 여름에는 한참 이제 농번기 때는 부산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좀 이렇게 저조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면은 농한기가 접어들고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들깨 때라든지 아니면 고추 때가 남은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2달 동안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파세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기계가 그 밖까지 오는 거죠. 신청만 하시면 네네. 기계하고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다 다 파세 파쇄를 작업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해드립니다. 네, 그럼 불로 신청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열심히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그 IoT 농기계 사고 감지 알림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사고를 미리 감지를 하나요? 그게 IoT 관련돼 가지고 네네. 저희가 일반 현대 자동차에도 아마 요즘 그런 게 SOS 장비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에다가 그런 감지기를 부착을 하면은 작업을 하시다가 이게 전도가 돼 가지고 넘어지게 되면은 감지기가 그걸 캐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몇 사람한테 알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고 안내가 가면은 바로 119를 불러서 위치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가 그 올해 2군데 설치를 했는 전광판 설치한 게 있는데 도로에다가 이렇게 문구가 나오게끔 해서 그 농기계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농기계가 왔다라는 것을 일반 자동차들이 보시고서 좀 소행을 할 수 있게끔 안전을 유도하는 그런 전광판도 함께 연동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고 기계가 엎어지거나 했을 때 연동이 돼서 연락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등록해 놓은 지인들한테 연락이 가고 저희 임대사업소에도 이 모니터링을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이게 감지기가 켜지면은 작동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어디서 사고 났다는 게 저희 또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 대처를 도와드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저희가 대체 작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지역 특화 작물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역 특화 작물이라고는 뭐 기본적으로다가 저 안성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마늘 양파가 10여 년서부터 도입이 되어서 지금 안성의 나름대로의 소득 작물로다가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는 저희 안성이 다양한 농작물들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뭐 과수서부터 축산, 뭐 밭작물, 시설채소 안 하는 게 없어서 어느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농업기술 상담소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작물을 좀 이렇게 남부 쪽에서 좀 하고 있지만은 저희 안성에서도 좀 접목을 할 수 있는 양파와 마늘을 대체할 만한 작목을 좀 발굴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마늘 양파도 자꾸 온도가 너무 여름에 고온이 되다 보니 특히 생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수확량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농가분들의 그 애로가 좀 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후 변화 관련된 실증 사업도 농가민 분들하고 현장에서 다 같이 그냥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기술 상담소 소장님들 다 오셨는데 네. 어쨌든 이분들이 가장 기민하게 그 현장을 아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야 뭐 이제 시위나 하면 이 문제가 크구나라는 인지를 하는 수준이어서 기후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서 이제 기민하게 행정이 미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다들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늘 양파도 지금 기후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밭작물 중에서는 안성에서 가장 소득이 많이 나는 건 어떤 작물일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양파가 가장 높은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양파는 제주도에서도 열심히 키우는데 여기서도 되는 건가요? 제주도하고 남부 쪽에서 양파가 되는데 그쪽은 이제 연작장에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저희 안성은 그래도
물론 저희도 한 10여 년 정도 이제 됐지만은 그 남쪽보다는 연작에 대한 그래도 좀 이렇게 피해가 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형 농기계, 바짝물 농기계 쪽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그 등화 장치는요, 그 뒤쪽을 이제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백미러도 원래 설치가 기존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네, 팀장님 말씀. 예. 농업기계팀장 홍관표입니다. 지금 트랙터는 요새는 저 지시 패시딩하고 백미러는 다 돼 있고요. 지금 경운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작이 지금 안 되고요. 그 전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저 실질적으로 밤에 어두워서 저희가 등화 장치로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물론 이제 속도가 느린 저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등화 장치도 물론 너무 잘하시는데요. 백미러도 좀 필요하게 되면 본인이 인지한 거하고 인지하지 못한 거랑 차원이 다르니까요. 혹시 이것도 큰 돈이 안 든다면 고민해 주셔갖고서. 네, 고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만드셨죠? 2건. 예, 만들었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제가 보고 싶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주시면 좋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배도라지 진액 관련해서 가공 상품하셨는데요. 이게 작년도도 제품이 나왔던 겁니까? 배도라지가 나름대로 가공 상품 판매에서 좀 이렇게 잘 팔리는 맞습니다. 상품 중에 네.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한번 판매 실적 좀 한번 비교에다가 돼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에서 지금 그 누구나 이제 염려가 되는 그 자살 예방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를 보는 순간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에 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을 받으신 도시농업관리사입니까, 이분이? 예, 도시농업관리사 저희 관리사분들이 센터에서 육성한 분들이 가시는 나갑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게 되면 이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동주택에? 저희가 사전에 이 홈페이지 같은 데 띄워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 현수막은 안 하세요? 현수막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현수막을 하셔갖고서 이제 그 혹시 자살 충동을 느꼈던 분이라면 혹시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반려식물 관련해서 이렇게 흥미롭게 받아들이면 그 예방차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하실 사업이시니까. 네. 그리고 그 농기계 내구 연한이 이제 177대가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냥 예, 50대가 이제 그 온비드에서 이제 판매 예정이고, 또 25대는 이제 새로 구입하셨고, 그러면 100대 정도는 내구 연한 이제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시에 구입하실 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컴바인을 이제 예를 들자면 동시 구입할 때 10대를 구입하시게 되면 내구 연한도 이제 이게 몇 년입니까 지금? 물론 다르겠지만요. 보통 몇 년입니까? 짧게는 5년, 8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8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8년째는 그 10대 동시에 교체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여기도 어떻게 이제 내구 연한이 편중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시에 이제 내구 연이 지나면은 안전상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임대할 때 임대자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차이를 좀 두면서 동시에 구입하면 좋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0대면 5대는 올해 구입하고 뭐 내고에는 좀 지나서 구입하기는 이제 지그재그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 오랫동안 또 예산도 동시에 많이 안 들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업소에 계신 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예, 지금 저희가 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저희가 새로 임대 장비를 구입을 할 때도 그렇게 지금 그 수요가 많이 몰리는 장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일시 구입을 하게 되면 일시에 또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다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인구 소장님, 그 혹시 그 농기계 정비사 한 분들이 계시죠? 정비사, 농기계 이제 그 임기제. 임기제입니다. 몇 분 계십니까? 서부 쪽에는? 동부 쪽에는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팀장님. 지금 저희가 3명씩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결혼된 분 없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한 4명씩이어야 주말에 2인 1조씩 근무가 가능한데 현재는 3명씩이 있어서 좀 주말에 좀 직원들이 좀 초과 근무를 해가면서 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2명 다 지금 채용이 돼서 지금 한 명은 약간의 지금 몸이 좀 잠깐 편찮으셔서 잠깐 병가로 빠져 계시고 나머지 11분 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실 때 임기제가 이제 끝날과 동시에 다시 면접을 보고 다시 이제 채용이 되는 거죠.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번 정도 예, 연회가 그렇습니다. 되고. 네. 근데 그런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그 정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이제 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런 개선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최근엔 저희가 그래서 공무직으로다가 전환하는 것도 과거에는 한번 고민을 해봤었고요.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임기제로다가 계속 계시기를 더 희망하시는 것 같고 그 사유가 저희가 지금 임기제로다가 이 농기계 관련된 분을 채용을 하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없어가지고 채용도 녹록치가 않고 쉽지가 않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분들을 좀 최대한 계실 동안 좀 이렇게 안전하고 좀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 좀 이렇게 계약 유지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정활동에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술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기술보급과 현황 및 부서 업무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밀가루쌀 이무작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논해벼 대체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경지 이용률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계단지 23.5헥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가루쌀 수확을 완료하고 밀파종 중에 있습니다. 4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입니다. 안성시 현실에 맞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영농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정착을 도모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산면 가을이 일원에 2.5헥타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매년 13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 배출코자 합니다. 현재 국유지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착공 및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시설 채소 스마트 수경재배 기반 조성입니다.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여 고품질 오이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수경재배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2개소 0.7헥타 시범 조성하였습니다. 중화평가 결과 토경재배 대비 30% 증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7쪽 부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농약, 살포 등의 농작업을 자동화, 기계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격 고정형 무인 방제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병해충 방제 자동화를 구축하였고
빛의 살수를 통한 공기 과원 생육 환경도 개선할 수 있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이상 기상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 이상 기상 대비 과수 시설 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9월 개폐형 시설 하우스 및 스마트팜을 구축 완료하였고 포도 매목 25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9쪽 축산 분야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가형 신유가공 생산 유통 시스템 구축 시범입니다. 낙농 농가의 잉여 원유를 가공하여 낙농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생산 기계 설치 완료 후 시제품 생산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흑염소 자가 TMR 사료 펠릿파 시범은 전용 사료가 없는 염소 사료를 동부산물을 혼합 조제하여 펠릿파하는 사업으로 기호성 개선 및 사료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장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쪽 이상 기후 및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 추진입니다. 이상 기후 대응 조사료 안전 생산 및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 9개소 중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벽시 파종부터 생육 후기까지 약효가 지속되는 육묘상 처리제를 공급으로 병해충 피해 경감 및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5,938헥타에 59,655봉의 약재를 공급하여 방제 횟수를 줄임으로써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2쪽 벼 드문모 안정 생산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모를 적게 심어 육묘 상자수를 줄임으로써 노동력과 경영비를 45% 낮출 수 있는 기술로서 2개소 51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기술 소요 의지가 높은 사업입니다. 13쪽 쌀 품질 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안성맞춤 쌀단지 단백질 함량 분석과 이품종 혼입 여부, DNA 분석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안성맞춤 쌀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적기 예찰과 진단으로 방제 정보를 제공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4쪽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과학용농시설 활용 농가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 컨설팅을 8회 20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스마트팜 수경재배를 통해 품목 육성 및 기술 개발과 꽃묘 생산 및 분양으로 아름다운 안성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5쪽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과실 생산 및 기상 피해 예방 기술 투입으로 피해 경감 및 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 국내 육성 우수품종 시범 사업 등 6종 8개소 추진하여 과수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6쪽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과학 영농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병해충 관찰포 10개소 운영과 과수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11회 72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작년에 구축된 과수 병해충 ICT 종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및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과수 검역병 및 돌발 해충 공적 방제입니다.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과수 화상병 및 돌발 해충 조기 방제를 통한 안성 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국도비 포함 5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수 화상병 예방약제 사회 공급,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돌발해충 방제약제 공급, 과수 화상병 중앙 합동 예찰 3회를 실시했습니다. 18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활용 과학농업 기반 강화입니다. 토양화학성 중급속 농업 용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등 과학적인 정밀 분석을 통한 농가 지도 및 환경 친화적 농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친환경 인증 관련 토양 검정 등 4,451건을 분석하였습니다. 19쪽 안성시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안정화입니다. 안성맞춤 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정책과 연계한 농산물 안전성 업무 지원과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로컬 푸드 및 직거래 장터, 공공급식, 친환경 인증 관련 농산물 분석 등 750건을 분석하였습니다. 21쪽 친환경 농업 실현 유흥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공급을 통하여 안성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절감, 가축 생산성 증가, 축사 냄새 저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미생물 및 BM 활성수를 6,792회에 걸쳐 1,056톤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사업입니다. 축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수요를 931농가에 4,854두 공급, 임신진단 키트 검사 307농가에 2,790두를 실시하여 농가 경유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밀 가루쌀 이모작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지금 밀은 이제 추파해서 재배를 내년 봄까지는 지나야지 되는 거죠? 네, 밀은 지금 파종해서 6월 네. 정도에 빠르면 5월이고 6월까지 수확을 마칠 것입니다. 그럼 가루쌀은 지금 어느 정도 수확을 했나요? 가루쌀은 수확을 해서 지금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 비축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지금 현재 RPC로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황 상황이 어떤가요? 작황상은 지금 다른 벼와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몇 프로? 10% 정도 감소될 10% 정도 거로 감소를 예상됩니다. 보시는 네.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수바라가 네. 일반 벼보다는 우리 가루쌀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작황 상황이 10%밖에 아니에요? 지금 정확한 거는 이제 수매가 완료된 다음에 네네.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것 같고요. 가로살이 이제 수바라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물에 잠겼을 때 이제 특히 많고 일단 서 있을 때는 이게 도빅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 있을 때는 약간 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수바라가 예전에는 쓰러진 벼에서 나왔는데 네네, 지금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쓰러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벼에서 싹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작황 상황이 과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일단 쌀겨가 두꺼워지니까 네네. 이제 나중에 도정을 하고 나면 훨씬 더 한 60% 정도밖에 수매율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루쌀은 1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네네, 다시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과수 화상병 관련돼 있어서 지금 11월 달에 공적 폐원 농가 손실 보상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몇 농가가 혹시 이 대상에 들어가는가요? 올해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 네, 올해 전체요? 상황이요. 네, 네. 혹시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과수기술팀장 박성구입니다. 올해 52농가가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2024년 말고 2023년부터 2021년 평균값에 대비해서는 한 32% 정도 줄어든 그 수치입니다. 32%. 네, 감소한 수치고요. 감소 수치예요. 네, 그리고 보상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국비로 최종적으로 보상이 나가서 아직 전체 보상은 잘 안 됐고요. 전체 52농가에 4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60% 농가들은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0%는 이미 지금 나가서 네, 상반기에 손상 보상한 지출됐습니다. 거고 그다음에 60%는 되는 거죠. 그럼 이 손실 보상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로 보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당해년도 포함해서 네. 3년간의 매출 일단 그 수익 구조를 따져서 하는데 좀
이게 보험 요율처럼 계산하는 거라 좀 여러 가지 요인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년치 보상을 해준다고 영농 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치가 네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심어서부터 과실이 나올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하고 그다음에 과수를 생산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수익금하고 두 가지를 합한 거를 수익금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비슷한데요. 일단은 당해년도에는 그 당해년도 생산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그 토지 같은 걸 보상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그 생물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 당해년도 생산분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2년치는 실질 소득을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손실 보상을 어디에서 그럼 이거는 책정을 하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 보상 요율표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시군 지자체에서는 보상 서류를 작성을 하고 최종 검토는 진흥청의 최종 허가가 득해야 통과가 돼야 이제 보상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럼 과수 화상병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을 하면 웬만해서는 이제 거기서 다시 열매를 얻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이제 보통 이제 5% 정도 기준을 하는데요. 이제 5% 미만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주 정도 이제 심었는데 5주 이상 되면은 일단 폐원 절차를 이제 밟는 거고요. 이제 5% 이하일 때는 그 발생주만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이제 과실수를 다 없애고 없애는 나면 거죠. 네. 그 다음 작물을 또 심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화상병의 기주식물이 되는 과수는 2년 동안 재배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일반 밭작물이나 그다음에 과수 중에 이제 포도라든지 아니면 살림수, 뭐 감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을 수 있고요. 주로 이제 뭐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뭐 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주 과수들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해서 그럼 2년 동안 그 화상병 관련해서 이제 배나무를 못 심을 경우에 다른 작물 심었을 때 그 소출이라든가 그런 영향이 없습니까? 그 토지에서? 저기 다른 작물 이게 이제 병이 걸리는 기주식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화상병이 다른 밭작물에 영향을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토경 재배하고 수경 재배 관련해서 제가 뭐 전문가시니까요. 저는 이제 그 토경 재배를 주로 봐왔고 최근에 연작 장애로 인해서 이제 수경 재배로 가시는데 수경 재배는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배지 교체도 있고 또 대규모에서는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 우리 시에서는 이제 수경 재배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예, 수경 재배로 이제 돌아서신 이유가 이제 토경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이점으로 인해서 토경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연작 장애가 심합니다.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게 토양에 집적되면서 이게 이제 그냥 농작물이 이제 바로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영분이 아니고 그냥 그 안에 녹아서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염류가 높아져 가지고 작물이 그거로 인해서 더 빨아먹지 못하고 양분을 못 빨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작물이 이제 많이 생육이 저조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빨아먹던 양분은 계속 빨아먹는데 땅속에 양분은 많은데 그거를 써먹을 수 없는 양분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그 토착해 돼 있는 거를 수경재배함으로써 이제 수경재배할 때 필요한 양분만 이렇게 섞어서 이제 흘려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 양분을 빨아먹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생육 조절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배지 교체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준비가 된 겁니까? 배지는 저희가 한 700평 시범 사업을 했는데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시설을 전환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일반 농가들이 선뜻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인 의원님. 저 2개 더 있습니다. 네, 더 있고. 그 축산농가 지금 작목 기반 조성 관련해서 네. 그 젤라또 네네.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네. 무척 맛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판매가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됐습니까? 판매가는 지금 이제 기존에 유통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데 보통 유통되는 게 100ml인가요? 그 조그만 거에 한 3,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시장 조사도 하고 이제 농업인 단체에서 이제 하는 것이긴 한데 일단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수준에서 이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어려운 축산 농가니까요. 잘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병해충 그 정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실제로요. 네. 근데 그 병해충 관련돼서 과수 병해충 관련해서는 정보는 제가 확인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강수량이라든가 기후 바람 뭐 그런 게 주로 있는데 제가 본 게 맞습니까? 더그 병해충 관련해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과수기술팀장 박성구입니다. 지금 최근에 의원님 들어가셨으면 병해충 정보가 안 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확이 다 끝났고 이제 낙엽기에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 병해충은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4월부터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병해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농가들한테 주로 저희가 SNS로도 보내지만 농가들 등록된 농가들은 이제 카톡으로 저희가 그 위험도를 매주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에 병해충 정보가 안 나오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라 안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밀하고 가루쌀 이모작 재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전략 작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안성은 2개 농가가 하는 건가요? 단지입니다. 단지면 어떤 단체가 지금 대덕면 단지하고 비양면 단지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 단지를 그럼 하는 데는 어디예요?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안성시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농가가 저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농가가 각각 2개 단지를 하는 건가요? 2개 단지죠. 이제 농가 수는 지금 한 단지당 한 4-5명씩 되는 거죠. 예. 같이 합동해서 네네네. 짓는 거구나. 예. 거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처음 하고 올해 처음인 건가요? 네네. 그럼 지금 가루쌀은 RPC로 수매가 들어가는 거고 네네. 가루쌀도 수매가는 쌀하고 같나요? 지금 정부 비축미 그 가격으로 지금 가루쌀도 책정이 돼 똑같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일반인한테 풀진 않고 일단은 이제 키핑 해놓고 이제 그 필요한 업체나 이런 데다 이제 공매 같은 형식으로 이제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쌀하고 가격이 그럼 수매가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부 비축미로 가격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매 업체가 수매를 하는 건가 봐요? 네네, 그거는 정부에서 이제 책임은 안 져주고 일단은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업체 지금 양평에 밀 가공 회사가 있긴 합니다. 거기하고 또 아랫지방의 우리밀 본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이제 농가가 이제 선택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수매는 100% 다 되는 네, 거라고 보면 되는 네네, 거고. 다. 그래서 이게 지금 2개 단지를 하는데 일반 벼를 재배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은 어떻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득은 그 최소한 뭐 1.5배는 된다고 봐야죠. 1.5배. 네네. 가루쌀은 이제 가루쌀 자체만으로도 이제 벼 가격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 적응 지역이 아니라 뭐 밀이 뭐 아랫지방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벼의 한 50%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가루쌀은 특별히 쌀이 아니라 가루쌀을 재배하는 네네. 건데 왜 가격을 똑같이 해주는 거죠? 일단 정부 정책상 가루쌀을 좀 육성하고자 정부에서 그걸 매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농사 짓는 그러면 노동력도 한 1.5배 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가루쌀이 생육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6월 달부터 6월 7월에
식재를 해서 뭐 10월에 같이 베니까요. 생육기간이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은 2배 정도는 아니고요. 그보다 조금 적게 들 것으로 그럼 생각이 아까 듭니다. 1.5배 정도의 소득이라는 건 왜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고 주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따로 받습니다. 따로 이거 포함 안 하고도 네, 2.5배 소득이면 네. 전략 작물 직불금이 뭐 마지기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맞나요?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 정도는 따로 또 수익으로 네, 받는 그건 거고. 별도 수입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 쌀농사보다 훨씬 소득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좀 더 확대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 이제 12사업으로는 이제 종료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2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이제 처음은 이제 컨설팅 쪽으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1차 년도는 컨설팅 비용으로 이제 조금 지원을 받고 2차 년도에 이제 지원 사업을 받습니다. 기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3억 수준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내년에. 예상됩니다. 예. 내년에는 3억 정도. 네네. 올해는 컨설팅 비용만 지원을 받게 되고요. 올해 5억 중에 자부담이 20%인 거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3억 중에서 이제 또 자부담도 20%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 뭐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라서요. 네, 이게 혼연 사업이라서. 예. 이게 소득이 식량기술팀장 최관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에 가루쌀 지원 사업의 여기 예산 지원은 3천만 원이고요. 저희가 컨설팅 지원으로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자부담이 없고 컨설팅 비용으로만 내려오고 현재 안성 가루쌀 단지 사업은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작물로 가루쌀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 법인하고 영농조합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지원을 사업을 받고 있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운영으로 해서 협의체를 2개 단지를 구성을 해서 현재 23헥타, 정부 지원 쪽에서는 30헥타 이상으로 가면 정부 지원으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고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인과 영농조합에서 직접 이제 국가 정책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내년까지 시범단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5억은 이게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올해 5억은 시범단지로 해서 저희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 거고요. 네네. 정부 전략작물 가루쌀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컨설팅 비용을 대주고 이제 2년 차 때 이제 기자재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연 한 2억 정도로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지자체 이제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첫 해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5억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간 거? 기자재하고 이제 기자재. 보통 가루쌀은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저희 산물벼로 받는 게 아니고 건벼로 받기 때문에 건조기랑 기타 장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비는 내년에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내년에도 그 장비를 활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 투입은 안 하고 컨설팅만. 그럼 지금 일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루쌀을 재배하고 싶다 일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 뭐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추후를 좀 봐야 되고요. 정부에서 25년까지만 이제 정부 수매를 받기로 돼 있고요. 26년에 움직임을 좀 봐야. 그것도 왜냐하면 보상이 가루쌀이 지금 막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지원 쌀 수매가하고 같이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밀가루 가루쌀이라는 게 유통 판매 가격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 공공 비축미 가격으로 받고 있고, 근데 그 가격 대비 이제 가격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면 그 소득도 불가능한 거겠네요. 그 공공 비축미 가격을 주지 않으면 재배할 농가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죠? 이게 대체 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좀 깊게 들어가자면 그 과거 한 5년 전에 그 장관님이 바뀌기 전에 그분의 이제 주
공약 사업으로 해서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면서 제도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됐던 건데 앞에 부서들하고 이제 대체작물 기술 보급과니까 저희 안성 지역에 향후 10년 동안 어떤 대체작물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득도 좀 되고 고령화된 농촌에 맞는 그런 작물들이 좀 개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상 기후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지 작물을 육성한다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거를 뭐 시에서 주도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일단 시설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채소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작목을 육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설 지금 안성의 농업 같은 경우에 시설과 노지의 비중이 혹시 어느 정도 된다고 대충이라도 보면 되나요? 그거는 뭐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되죠. 네. 전체 경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시설을 계속 확대는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게 자본 투자가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